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사람들이 주택, 특히 아파트가 규제가 많다 해가지고 상가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데 제가 상가 채널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관심이 많아가지고 제 상가 채널을 굳이 가입하지 않더라도 상가를 사기 전에 좀 이 정도는 체크하고 상가를 구매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 그래서 상가 구매 전에 이런 사항은 좀 알고 구매를 하시면 실패하지 않는 성공하는 상가 투자가 되지 않겠나 싶어 가지고 한번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사람은 대시민 회원 가입하시면 되고 그 절차도 마지막에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볼 때는 상가를 사실 때 있죠. 제가 한 30개 정도 적어봤는데 구체적인 자금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내 순자산이 얼마 정도 되고 융자는 어느 정도 할 건지,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매매 전에 있죠. 은행 알아보시고 요즘에는 최근에 상가에 대한 이자가 한 2.4% 정도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특정 은행을 이야기한다더라도 그 은행과 연관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융자를 좀 많이 해주는 데가 하나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도 좀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신한을 좀 많이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자신의 투자 성향을 좀 확실히 해야 됩니다. 나는 월세 수익형이냐, 아니면 월세를 좀 안정적으로 받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시세 차익을 원하느냐, 그런 것도 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임차인이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도 파악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위장 임차인은 아닌가, 이런 부분도 확인해야 되겠죠. 이런 사항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으면 제가 볼 때는 상가를 투자하는 것도 괜찮다. 그다음 임차 보증금과 월세가 적정한지, 자, 이런 부분도 체크해야 될 사항이고, 그다음 월세 렌트 프리가 있었는가, 이런 사항도 사실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월세 상승, 자, 월세 상승과 하락, 월세가 10만 원 상승하면 집가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그 외에도 뭔가 하면 배우 세대를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집합 상가는 조금 피하시라 말씀을 드리는 게 이제 그런 이유다, 그죠? 배우 세대. 그래서 아파트, 오피스텔 세대 수에 따져가지고 상가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가, 이런 사항도 알고 계시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어려운 게 뭔가 하면 유동인구가 많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사서는 안 되죠. 그래서 유효 수요, 실수요, 자,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도 파악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동선과 주동선, 그 다음에 가시성, 접근성,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 그 다음에 임차인 업종은 어떠한가, 업종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보면 건물의 시세 차익도 결정되고 하니까, 그 다음에 들어올 수 있는 업종이 최소 몇 평 이상 되는가, 이런 것도 사실 알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지도를 통해 가지고 파악하고 현장에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게 쉽지가 않은 문제죠. 그래서 사실 상가는 세력이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가격이 올라가고 이런 게 아닙니다. 상가를 사고 나서 내가 얼마만큼 그 상가를 적절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가, 이런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통 상가 같은 경우는 뭡니까, 이 거래 가액이, 즉 거래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도 나중에 언제쯤 팔 건지 그런 것도 좀 미리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출구 전략. 그래서 개인으로 할 건지 법인으로 할 건지 이런 것도 알고 계셔야 되죠. 그 다음에 매매 계약서 작성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도 좀 중개사분 만나보고 좀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스킬도 알아야 되고. 임대차 계약서, 이게 참 중요한 건데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도 좀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아파트 상가, 꼬마 빌딩, 집합 상가 중에서 어느 것을 살 건지, 이런 것도 자기가 좀 미리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꼬마 빌딩이면 대지라든지 건축물 대장, 기타 등등에 대한 사항도 좀 알고 있어야 되겠죠. 물론 불법 건축물도 중개사가 미리 이야기하면 좋습니다만 중개사도 모르는 경우가 있고 매도자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도 좀 꼼꼼하게 따져봐야 되죠. 그래서 리모델링이 필요한가, 자, 리모델링이 필요하면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도 좀 알고 있는 상태에서 구매하시는 게 성공으로 가는 상가 투자 방법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다음 상가 구매 시 필요 금액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여유 자금은 얼마 정도 할 건지, 그다음에 공실이 생기면 어떻게 할 건지, 이런 전략, 프랜차이즈와 연락 뭐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것도 알고 있으면 좋겠죠. 그럼 권리금이 있는 상가, 없는 상가,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이런 것도 알아야 되고, 뭐 인근 권리금은 어느 정도 생겨 있는가 이런 것도 알아야 되겠죠. 세금 문제는 어떻게 할 건지, 세금 문제는 어쩔 수 없이 생기죠. 그럼 이 세금 문제 같은 경우에 어떻게, 개인으로 할 건지 법인으로 할 건지 이런 것도 생각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중개사와의 관계, 이런 것도 사실 경험적으로 묻어나는 거죠. 그래서 수수료 지급 시기, 그 다음에 향후 관계를 어떻게 할 건지, 뭐 이런 부분도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는지 몰라도,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이 가시고 하면죠. 제가 볼 때는 상가 사도 뭐 문제가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오랜 경험이 있으면죠. 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체크리스트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상가를 구매하고자 생각하시면 지금 여기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거나 판단 능력이 있으면 구매하는데 문제는 없죠. 불법 건축물의 유무 판단, 그 다음에 나의 투자 마인드 형성. 이게 중요하죠. 투자 마인드. 그래서 부자 마인드, 이게 어느 정도 형성되었는가. 이런 것도 좀 형성을 해야 되죠. 그 다음 매도자, 매수자, 중개사의 수익률 계산. 이게 또 각기 다릅니다. 나는 매수인 입장에서 수익률 계산을 또 달리 해야 되겠죠. 그래서 스스로 봐서 나는 초보인지 중수인지 고수인지 스스로 뭐 좀 알겠죠. 하여튼 제가 한 30분까지 이렇게 쭉 적어 봤는데, 이 중에서 자기가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에 따라 가지고 상가 구매를 하기 전에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 상황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위에서 말씀드린 이러한 것들이 다 만족되는 상가는 시중에 잘 안 나오겠죠. 그럼 위의 사항 중에서 어떤 것을 최우선 순위로 정할 것인가, 어떤 것은 버리고 어떤 것은 취할 것인가, 이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판단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그 판단 기준이나 어떤 상가 보는 안목이 없으면죠, 어떤 주위의 사람들에 의해서 많이 흔들립니다. 아파트보다 더 심하게 흔들리죠.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투자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한 30개 정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걸 너무 꼼꼼히 따지다 보면죠, 내가 찾는 게 현실이 없는 그런 건물이 아닌가, 이상적인 건물을 찾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현실적인 건물은 어느 정도 선에서 내가 타입을 볼 것인가,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되죠. 그래서 아파트와는 달리, 아파트는 뭡니까? 이 가격 내가 꼭 필요하면 뭐 보통 급매로죠. 뭐 5억짜리, 6억짜리 같으면 몇 천만 원 이렇게 사게 놓으면 바로 팔릴 수 있는데, 상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누가 상가 꼬마 빌딩을 구매하는가 보면, 제가 그동안 보면 일단 수입이 많은 사람이죠. 많은 사람은 사실 아주 0 이상 건물이 아닌다 하면은 보통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좀 상가 투자를 많이 하시는 경향이 있고, 그 다음에 금수저 같은 분은 있죠. 상가에 대한 지식이 없다 하더라도 부모님이 사주시는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 한 번이라도 있죠, 건물을 구매해 보신 이런 경험이 있고 건물을 구매해 가지고 3년 5년 들고 있으면 있죠, 책을 보지 않더라도 상가에 대한 지식은 상당히 많이 쌓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이제 서민들은 이제 여기에 해당되기가 쉽지 않으니까 보통 많이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많이 알아야 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그래서 보통 건물주라 해가지고 있죠,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가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상가 투자에 접근해야 됩니다. 최근에 이제 뭡니까, 그 부동산 규제가 특히 아파트 규제가 많다 보니까 상가 투자로 물어보시는 분도 많고, 그래서 제가 오늘 간단하게 누가 상가 투자를 하기 전에 좀 체크리스트를 좀 알아봤습니다. 이건 제가 운영하는 건데, 뭐 저도 이렇게 몰랐는데 보면 이게 제가 멤버십을 대지민을 위해서 하는데, 가입하고 싶은 사람은 홈 화면에서 가입 버튼을 누르면 이게 가입이 되는 걸로 저도 그래 하는데, 여기 보면 가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주 1회 정도 영상을 1개 이상 이렇게 올릴 거니까 장기적인 플랜을 갖고 상가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은 회원가입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많이 아시는 분은 전혀 할 필요 없습니다. 상가에 대해서 특히 뭐 중개사분도 제 영상을 듣는 분이 계시는데 그런 분은 굳이 할 필요가 없고 한 2년 3년 내로 상가 투자를 해 보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상가 투자를 하시면 여기 회원 가입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 보면 회원 가입하신 분만 여기 있죠. 영상을 이렇게 청취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 여유가 되시는 분만 이렇게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간단하게 상가 투자에 대해서 체크사항에 대해서 몇 개 알아봤습니다. 하여튼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